잠시 후 요금소가 있습니다. 요금은 3,050원입니다. 세 시간 달려서 증심사 아래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일단 막걸리로 목 좀 축여야겠네요. 이번 차박은 오늘부터 내일이 일요일이죠. 일, 월, 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귀가할 예정입니다. 일단 증심사에 볼 일이 있어서 증심사에서 차 대접을 좀 받고 증신사 이론 산책 좀 하고요. 내일 오후에 어디로 갈지는 또 정해봐야겠네요. 지금 계획으로는 내일 증심사 볼일 보고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다가 하루 이틀 정도 자고 태안으로 올라가서 해루질 차박을 하고 그리고 귀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당일 차박만 하다가 요 며칠 시간을 내서 4박 5일 정도 차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등산 쌀막걸리도 맛 좋네요. 날이 푹해서 지금 바깥 온도는 11도 정도 되고요. 차량 내부는 20도 정도입니다. 따로 난로 난방, 가스 난로 난방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이따가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 차박이 가끔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자주 하거나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간단하게 집에서 도시락 정도 준비해서 와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3박 4일 지금 이게 김밥은 오늘 낮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 참가 때 받았던 김밥이고요. 집에서 청어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청어알 조금 덜어왔고 찌개도 아니고 이걸 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멸치로 해서 김치국에 가깝네요. 김치국 조금 며칠 먹을 수 있게 가져왔고, 그다음에 누룽지 며칠 먹을 수 있는 분량, 따로 밥을 하거나 쌀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누룽지 정도 끓여 먹는 거하고 필요하면 매식하고 그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는 걸로 좀 식습관을 바꿔서 공복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먹는 거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고 있습니다. 몇 끼 찾아 먹다 보니까 속이 좀 부대끼는 것 같고 편안하지가 않아서 당분간 하루에 한 끼, 그리고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걸로 김밥하고 요걸로 저녁을 좀 대신하려고 하고, 내일도 점심은 건너뛸 것 같고, 아침에 그냥 커피하고 간단하게 숭늉 커피 이 정도만 하고, 오후에 오후 점심사 볼일 보고, 그리고 이동하다가 아마 저녁 때쯤 다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겨울 차박은 난방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요즘 정도 날씨만 해도 난방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차박하기 아주
차박 시작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녁 때 광주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 잠깐 만나서 얘기 좀 1시간 정도 얘기 나누고 그리고 시내에서 그리고 오랜만에 안부 나누고 정심사 무등산 자락인 것 같아요. 중심사가 그 밑자락에 있는 거니까 내일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그래서 좀 늦게 도착한 편입니다. 여기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로 막걸리도 1,400원 막걸리인데 이것도 다 못 마실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나 마시고 나서 평탄화 작업하고 일찍 오늘은 일찍 좀 쉴 계획입니다. 쉴 계획이고 내일은 정심사 주변 좀 스케치하는 게 좀 영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쪽으로 가다가 내소사나 아니면 변산의 선운사, 도서람 확정은 안 했는데 아무튼 그쪽 정도에서 1박하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 다음엔 올라가면서 안 가봤던 곳을 가든가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을 해서 제가 모닝으로 차박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영상 작업해서 올리고 하는 거는 작년부터죠. 작년. 사실은 이맘때가 제가 뭐 제주 차박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봄철 관절기 꽃가루 알러지가 심해서 육지에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3월 초순에 제주도로 가서 4월 중순에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제주 차박을 계속 장기 차박을 했었죠. 근데 올해는 제가 소속된 기관에 그 역할을 좀 하면서 3월, 4월 그 행사가 계속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간격으로 그래서 그거 참가하다 보니까 또 뭐 선거도 있기도 하고요. 뭐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서 원래
3월, 4월은 제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제주를 못 갔어요. 근데 다행히 식이염수 세척을 3월부터 좀 꾸준히 했더니 그것 때문인지 아직 그 꽃가루 알러지, 환절기 알러지가 원래는 오질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편이라서 그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잘 못 만날 정도로 되게 심하거든요.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아무튼 한 달 반, 2달 정도 봄철에 고생하고 또 가을 꽃 알러지도 좀 심해서 가을에도 좀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그 작년, 재작년 그동안에 비하면 그런 게 없어서 웬일이냐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아무튼 해피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 제가 차박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 뭐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혼자 다니다 보니까 모닝으로도 충분해서 지금은 모닝으로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그 스타렉스 뭐 이런 스타렉스로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혼자 다닐 때라서 몇 년 해보니까 과하더라고요. 과해요. 그래서 차가 크면 겨울이나 이럴 때 겨울에 난방 이런 게 훨씬 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차가 저거죠. 그 경차 차박을 하니까 일단 난방할 공간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난방에 대한 부담 없이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탄 가스를 활용해서 난방을 하다 보니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뭐 매번 조심합니다만 구조상으로는 안전한 구조라서 지금 이런 난방 장치로 차박을 한 게 4년 5년 됐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점씩 조금씩 개선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적절하게 조절해가면서 그리고 큰 부담, 뭐 경비면이나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서 큰 부담 없이 경차 1인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정답이 없는 거라 차박이든 뭐 자유여행이든 그 이제 본인들이 그 맞는 조건에 맞춰서 그 시간들을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여행 계획을 어떻게 할까를 짜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다양해. 저는 이런 식의 차박이 맞고, 또 다른 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뭐 가족이 간다거나 그러면 또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먹을 거, 뭐 야외니까 잘 거, 뭐 난방, 냉방 그런 거 다 조건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다 조건이 다르니까요. 가족이 가는데 저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간다거나 가족하고 간다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그거는 좀 저하고는 좀 별도의 개념인 것 같고, 혼자 단촐하게 차박을 한다, 최소한으로 한다, 이런 개념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하나의 예고, 각자가 이제 그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차박이나 이런 걸 하면 장비의 문제, 그다음에 장소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다 조심스럽고 잘 안 되는 게 많죠.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당일치기로 시작을 하고, 당일치기로 몇 달 다녀보면 뭐 이게 필요하겠다 저게 필요하겠다 이런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1박을 해보면 뭐가 필요하다 생각이 이렇게 모아지면 하나하나씩 필요한 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자주 나가면서 자기 본인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그 본인이 쉬는 시간을 본인이 좀 그 배정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를 챙기는 거는 뭐 주변에서도 뭐 챙겨주지만 본인이 챙겨야 되는데 본인 챙겨야죠. 근데 쉬거나 힐링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그건 정말 본인이 챙겨줘야 돼요. 나머지 다른 분야는 옆에 관계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머지 시간들은 다 채워질 수 있는데 본인만을 위한 시간은 본인이 좀 별도로 챙기는 게, 그래서 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사람관계, 일상적인 사회관계, 인간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 특히 이제 차박이나 이게 대안 비슷하게 떠올랐었죠. 근데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시간, 아니면 뭐 혼자가 아니더라도 그 되풀이되는 일상에서 좀 떠나서 그 자유로운 시간, 이런 시간을 어떻게 가질 거냐인데, 그 시간을 많이, 그 시간, 자유로운 시간 안에 본인이 좀 많이 그 배정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그걸 해줘야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주는 거죠. 살펴주는 거, 챙겨주는 거, 자기가 자기 챙겨주는 거. 제가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 제가 그 오늘도 이제 집에서 출발하면서 차박 다녀온다고 할 때 다들 우리 가족들, 저희 가족이 이제 그 가족이 넷이에요. 네, 저기 아들, 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래 와서 그런지 잘 다녀오라고 하죠. 잘 다녀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 시간 갖는 거를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제가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그걸 어색하게 보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잘 다녀와, 잘 다녀올게, 잘 지내, 뭐 이렇게 이런 경우니까요. 네, 주변 분들은 왜 혼자 다니냐, 뭐 같이 다니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다 뭐 직장에 매여 있고
그 아내도 그렇고 아들, 딸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좀 자유로워서 이제 다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쁜 일상 중에 아니면 평상시 평상시 그 계획, 일상적인 계획 이것 외에 그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소중하고. 그 차박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그 여러 가지 뭘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운데 차박은 차박이지만 자유로운 여행, 자유여행, 뭐 친구들과 하는 자유여행,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이 일반화된 개념이고 제일 이 머리에 동의가 잘 되고 머리에 그 떠오르는 개념. 근데 이제 그게 구체화되면서 이제 그 중에 자유로운 여행 중에 뭐 자유로운 여행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세분화 시키면 그 중에 이제 그 자유로운 여행 중에 1인 차박이 있는 거죠. 1인 차박. 자유로운 여행이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1인 차박은 100가지 중에 아마 한 가지 정도 될 겁니다. 친구들과의 자유로운 여행, 뭐 가족들과의 자유로운 여행, 뭐 개념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뭐 뜻이 맞는 사람들과의 여행, 뭐 효도 여행, 뭐 분야는 되게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그 철마다 또 갈리니까 뭐 꽃을 보기 위한 아니면 뭐 해외 가면 해외 여행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행은 이제 자유로움 뭐 이런 게 여행하면 자유가 일단 같이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제 상품화된 여행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획하고 본인들이 일정을 짜고 또 그 정해진 이런 게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춰서 그 여러 변수가 있는,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극복하고 즐기는 뭐 이런 여행, 뭐 이러면서 자유여행 아니면 그 자유로움 이런 게 이제 얘기돼야 될 텐데, 딱 정해진 여행 이런 뭐 처음에는 뭐 그런 것도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추구하는 거는 자유로움이고, 여행은 일상에서 을 벗어난 그 특별한 시간, 뭐 이래서 이제 그 변수가 많은 상황에 그 나를 던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고전할 때는 힘들 거고, 근데 뭐 그 해결되거나 의외의 상황인데 그게 저한테 뭐 즐거움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행이라는 게 사람한테 일상에서 못 느끼는 그 느낌들을 주는 건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색다른 풍경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좋죠. 그런 것도 좋은데 내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간들, 공간들, 관계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 시간, 관계들을 만날 수 있게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 만날 수 있게 이건 뭐 계획이라기보다 만날 수 있을 여지를 주는 것.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고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나누고 또 과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힘든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 과정을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성장. 얘기가 자꾸 많아졌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인데 아무튼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제 광주에 와서 오늘 산자락 밑에서 자는 건데 뭐 저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이고 누구나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일 테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 여러분 각자도 각자의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찾으실 건데 꼭 여행이 아닐 수도 있죠. 여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분야 아니면 나만의 분야 그거는 뭐 정해진 게 없는 거니까 본인의 심신을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시공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던 동네보다 일단 공기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무등산 자락이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하고 옆에 조그만 실개천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창문하고 다 저기 시야 차단도 그렇고 그 단열도 있고 해서 다 막았습니다. 막고 그 난방 단열을 창문에 붙여야 난방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바깥이 9도네요. 9도 지금. 그리고 실내가 21도. 그래서 새벽엔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 단열 그다음에 바깥에 소음도 막고 시선도 차단하고 해서 뭐 이 정도로 해놓고 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없고 내일 무등산을 제가 무등산 처음 온 거거든요. 처음 온 건데 자락에서 머물지 무등산 맛이라도 볼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내일 저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제가 그 차박하는 상황이나 내용들 그다음에 그 자막이나 영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기 오늘처럼 좀 그 말로 설명을 좀 곁들여서 제가 차박하는 상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저기 그 얘기 중심이라 그 뭐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저기 따로 챙기지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 나중에 그 중간중간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좀 하나하나 그 자세히 설명드리는 뭐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인데 첫째 날 저녁인데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또 다시 말씀 전해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별거 없는 저기 채널인데 그래도 찾는 분들이 있고 또 해서 제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기록의 의미가 좀 컸는데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뭐 그것도 그러면 더 다행이죠. 다행이라서 아무튼
이런 사례도 있구나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